안녕하세요. 본법인형 전주 김도현 변호사. 정부장입니다. 네. 국장님 오늘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아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아침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잠이 오네. 아니 10시도 안 됐지만 지금 깨신 지는 한 6시간째 아니에요? 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그 따님이 네. 현장 체험학습 간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싸냈어요. 네 많이 샀어요. 네. 드시러 오세요. 오늘 사무실 점심 김밥입니다. 직원들 오늘 못 나가. 밥 먹으러 못 나가. 네, 다 김밥 먹는데요. 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를 누락한 채로 변제계의 인가를 받아버린 사건.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있어요. 네. 저 예전에 상담했을 때도 그렇게 변제계의 인가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신청 대리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 고소한다는 둥, 소송한다는 둥 막 난리 아니었어요. 어떡하냐고. 누락시켜버리면은 일단 뭐 안 되는 거죠. 그건 변제계획 인가 되고 나서 누락되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네. 이런 네. 제가 이제 본 사건은 이제 네. 조금 된 사건이에요. 2021년 사건인데 네. 한번 사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하고 이제 제출 등을 이제 다른 분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의 직원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한 개 은행에 대한 채무를 3개로 나누어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3개로 나눴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한 3만 원 정도. 소액이죠, 매우. 3만 원을 챙겼네? 예. 나머지 한 개는 한 7,2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한 11만 원. 이렇게 세 개의 채무가 소액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변제 후에 목록에서 삭제해라. 그래. 3만 원, 3만 원, 10만 원 좀 갚아야지. 그렇죠. 예. 삭제해라라고 이제 보전 권고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 보전 권고를 잘못 내린 거예요. 1번, 3번, 4번이 소액인데 1번, 2번, 4번을 삭제해라. 소액으로 보고. 그 소액에 그 순번을 그렇죠. 잘못 순번을 잘못 알려줬는데 알려줬지. 내용을 보면 네. 소액은 삭제라는 걸 알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보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무실에서 시키대로 한 거야? 법원 보정대로 고액의 채무까지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7,200만 원짜리. 네, 그렇죠. 7,200만 원짜리를 삭제해가지고 채권자 목록 수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법원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변제계획 인가가 나버린 거예요. 와, 이거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결국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제계획 인가가 나버린 거예요. 네, 변제계획 인가 나가지고 이제 난감하죠. 7,200만 원 채권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는 갚아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갚으라고 하죠. 네, 내놔라. 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뭐야? 나 회생 나 다 넣었는데. 했는데 다 넣었는데 이거 채권자 목록 다 넣었는데 나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뭘 갚아라 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대리인께 맡길 게 아니라 채권자를 본인도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본인도. 진짜 챙겨야 된다. 네. 근데 뭐 우리는 아직까지 뭐 채권자 목록 누락시킨 적은 한 번도 없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채무자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내가 또 채권자를 하나하나 챙긴다는 게 그럴 그렇죠. 거면 내가 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생을 받을 사람은 나잖아요. 네. 그 신청 대리인이 아니고 회생이나 그렇죠. 화산 면책을 결국 면책을 받을 사람은 나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거는 사실 굵직굵직한 건 챙겨야지. 모든 사건이 회생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의뢰인이 같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잘 끝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 손님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 상황은 이때 내 신청 대리 해줬던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이런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7,200만 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내 손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이 7,200만 원을 다 배상을 받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 과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해가 확정적인 거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손해배상보다는 이 7,200만 원을 면책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맞습니다. 궁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도산 절차가 우리나라 도산 절차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재건형. 네. 예, 이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도산 절차이기 때문에 다 이거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채무가 일부 누락됐음이 발견이 되면은 채무자 본인이 뭐 대리인 통해 가지고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변제기의 인가를 받고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신청을 한 다음에 폐지 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회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누락됐던 것까지 네,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신청해서 변제계획 인가 받고 돈 네. 따박따박 이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신청 비용도 다시 또 신청료 들지. 그리고 시간도 네.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신청 비용은 대리인이 내줘야지. 모르고 빼먹었으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신뢰라는 문제가 네. 또 있잖아요. 네. 또 빼먹으면 어떡해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다른 대리인 선임할까? 네, 그리고 이미 또 언성을 많이 높였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신뢰 관계가 이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다시 내가 얼마나 면책받을 좋습니까,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네. 있다는 거죠. 막 손해배상 이런 것보다 내가 다시 면책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네.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그 채권자 누락된 거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회생 폐지 네, 폐지 신청. 폐지 신청하시고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을 다 갚아버렸어요. 이제 갚아버렸으면 끝난 거야. 면책까지 받아버리면은. 네. 면책을 네. 받아버렸어요. 네. 면책을 받았는데 그제서야 이제 알겠- 누락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대리인 찾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때는 이제 방법이 이제 멱살잡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개인회생 중에 돈이 네. 생기면 저희 일시변제 허가 신청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네, 끊겼는데. 그러니까 막 로또 되거나 막 상속 받았거나 우리가 그때 일시변제 허가 신청 얘기하려고 네. 하다 말았는데 그것도 일시변제 허가 신청해가지고 내가 일시변제 하면은 바로 면책 나오는 거죠. 네. 면책이 나오는데 이제 일시변제의 사유가 네. 실무상 보면은 이제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일시금지 수령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친인척들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그 개인회생 채무자가 돈을 갚고 있는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장사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와이프 배우자가 그 자기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아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한 번에 와이프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는 조건으로 일시변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를 이제 아무튼 일시변제를 할수 있죠. 일시변제 네. 하면은 바로 면책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받고 나서 채권자 누락 발생하면 이때도 짜롭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네. 개인회생 파산은 채권자 맞습니다. 목록을 채권자 목록. 반드시 네. 꼼꼼하게 네.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전주 김도현 변호사 전국장이었습니다.